다음 뒤에 뭐예요? 그 뒤에는 수업하면서 이제 같이 알아가는. 자, 보세요. 그 다음 생각할 게 이제 페이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깁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제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요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몇 개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대문자 P로 쓰는 건데, number of phage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얘는 뭐냐면, 그, 관찰되는 그 상태의 개수를 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H2O의 그 상도표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뭐냐면은 그 얼음이고, 그다음에 요 조건이 이제 물이고, 요쪽 조건이 이제 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선 위쪽 말고 그냥 면 위 어딘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온도 이런 압력 조건이면 여기서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뭐만 관찰? 기체 한 가지만 관찰되죠. 그럴 경우 이때 이런 조건에 대해서 number of phase 1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상태만 관찰됐대. 이게 한 가지 상태만 관찰됐대. 그런데 선 위에서는 몇 가지 상태가 관찰돼요? 두 개가 동시에 관찰되죠. 두 개가 동시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number of phase를 뭐라고 쓰냐면, 이런 선 위에서는 number of phase가 2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말이 대문자 P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할 때 그 닫힌 그릇 내에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P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C로 쓰는 게 있는데, number of component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저 component란 말은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말로 성분으로 번역을 합니다. component는 성분 번역을 해요. 자, 그럼 이 compone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독립적인 몰 분율, 그걸 component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소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주. 그럼 소주를 생각하면 물, 에탄올 두 가지 조성이 있죠. 두 가지 조성이 있는데, 물하고 에탄올을 어떻게 섞느냐는 내 맘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내 맘이죠. 그렇죠? 그럼 물을 좀 많이 섞으면 막걸리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에탄올이 더 점점 많아지면 뭐 보드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에탄올을 어떻게 섞냐는 내 맘이니까, 섞을 때 물과 에탄올의 몰 분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죠.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 독립적인 몰 분율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 컴포넌트의 개수가 2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 그럼 소금물이면 물에다가 NaCl을 탄 거죠. 맞죠? 그럼 물에다가 NaCl을 탄 거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H2O,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세, 이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 constituent라는, constituent. 이 constituent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조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NaCl 섞으면 H2O,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3개가 존재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컨스티튜언트, 3개의 컨스티튜언트가 존재하지만 저기 있는 Na 플러스 하고요, Cl 마이너스의 몰 분율은 항상 달라요? 항상 같아져요? 항상 같아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항상 같아야 되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아시겠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1대1로 항상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세 개의 조성이 있어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독립적인 성분은 몇 개인 거야? 성분은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컴포넌트는 2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포넌트하고 컨스티튜언트를 구분해야 돼. 근데 페이즈 룰에서는 컨스티튜션 말고 컴포넌트를 언급하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F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F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자유도, 영어 표현으로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거든요. 프리덤. 그래서 옛날에 아주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용감한 네,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그 뭐냐면은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아일랜드 독립 전선을 만들게 된 그 위대한 영적 인물이 있거든요. 그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이 사형당해서 죽기 직전에 프리덤 하면서 죽는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덤 알겠죠? 어쨌건.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 봐도 살벌해요. 네, 중세 전투가 나오는데 막 대가리 날아가고 막 팔다리 고 막 해도 엄청납니다 영화. 네. 하여튼 기회에 대한 보시기도록 하고.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해나 원래 말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요. 우리말로는 자유도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요 영역에서 예를 들면 잘 봐요. 잘 봐. 여기에서는 요 조건에서는 기체 상태로 한 가지로만 존재하죠. 그러면 잘 봐요. 요 영역 안에만 들면 이것도 기체죠. 요것도 기체죠. 요것도 기체죠. 그러면 내가 기체만을 관찰하고 싶다면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종속돼 있어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이때도 기체, 이때도 기체, 이때도 기체니까 예를 들어 요런 영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압력하고 온도가 종속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독립적이기 때문에 압력하고 온도가 독립적이니까 이 자유도가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말로 쓴 게 이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 상태의 개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변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 상도표에서의 변수는 뭐뭐만 나타나냐면 압력, 온도, 몰 분율만 변수예요. 그래서 압력, 온도, 몰 분율만 변수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변화시켜도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의 개념을 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변수는 무조건 뭐뭐뭐라고요? 온도, 압력, 몰 분율이라고 했죠. 온도, 압력, 몰 분율. 그럼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니까 몰 분율은 항상 뭐겠어요? 몰 분율은 항상 1로 정해져 있겠죠. 그럼 몰 분율은 변수예요, 변수 아니에요? 이 경우는 변수 아니죠. 그럼 이 경우는 압력하고 온도 두 변수가 남는데 순물질에서는 압력하고 온도 두 물질에서는 압력하고 온도 두 변수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압력도 자유롭고 온도도 자유로워서 어떤 압력, 어떤 온도에선 어떤 간에 항상 기체 한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죠. 이런 자유도가 2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F. 자, 그러면 이때 왜 그 변수가 압력, 온도, 몰 분율 냐 바로 케미컬 포텐셜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케미컬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죠. 네. 누구에 대해서만? 순물질. 순물질에 대해서만. 근데 이 케미컬 포텐셜이 순물질 혹은 혼합물 모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은 그 시스템에 자 P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압력. T는 온도. X라고 쓴 게 몰 분율입니다.
온도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되는 게 포텐셜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의 수학적 어떤 그 필요가 있겠죠. 그건 내가 아까 링크 올려놓은 그 챕터 14에 보시면 케미컬 포텐셜의 변수가 압력, 온도 분율인지가 거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저렇게 인정한다고 치고. 자, 그럼 이때 이 압력, 온도, 몰 분율이 막 달라지면 그것에 의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막 상태 변화가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데이터.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관계는 이거예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상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케미컬 포텐셜이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알파 물질 이동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걸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함수를 하고 실험적으로 관찰하면 항상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개념화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 어떤 상태와 어떤 차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은 어떻게 되느냐? 그땐 알짜 물질 이동이 없지요. 그 알짜 물질 이동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평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잇. 요 페이즈 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 바로 봐 요겁니다. 겁니다. 지금 몇 시죠? 54분이요. 54분이요? 알았어요. 또 너무 늦게 하면 또 여러분 아버지들이 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시간 된 데까지 해봅시다. 자, 이게 바로 깁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페이즈 룰입니다. 자, P가 뭐라고 했죠? P? P? Number of phase. 내 눈에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고요. C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독립적 몰 분율 개수라고 했고요. F가 자유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알기 위해서 바로 증명은 좀 그렇고요. 바로 증명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귀납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1. 이게 1이라고 해봅시다. 1. 이게 1. 어떤 상태가 이게 1일까요?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은 몰 분율이 1이 되는 순물질에 대해서인 거예요. 자, 순물질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몰 분율이 뭐밖에 없어요?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경우는 몰 분율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C가 2인 거죠. 그럼 여기 1 넣어. 1 뽀봉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뽀봉 넣으면 이 경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바로 여기 1이니까 1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1이니까는 3 빼기 P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P가 1이다. 자, P가 뭐라 그랬어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라고 했죠. 그럼 관찰 상태의 개수가 1이면 이 수식에서 우리는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어디냐면 요런 영역이에요. 아까 요거. 이 얘기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었죠. 네. 저 보세요.
순물질이니까 컴포넌트는 이거고요. 그 순물질에서 여기 온도 압력 변수를 자유롭게 둬도 항상 기체 한 가지 상태를 관찰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여기도 온도 압력 항상 액체 한 가지 상태 온도 압력 자유로운 두 변수에 대해서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는 number of phase가 2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F가 1이겠죠? 이게 의해서 맞나요? 그럼 잘 봐. number of phase가 2면요. 오, 이거는 상평형 상태죠. 맞아요? 상평형 상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상평형 상태에서 두 상태의 케미컬 때문에요. 근데 하고 누구라고요? 압력하고 온도의 함수. 원래 몰 분율도 들어가지만 몰 분율은 뭐이니까? 상수니까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와 T가 이런 식의 하나의 방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방정식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P가 있고 PT와 관련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아지는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둘 다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자유도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되는 상태가 되면 자유도가 1.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넘버 오브 페이지가 3. 넘버 오브 페이지 3 이게 어디라는 얘기겠어요? 이게 삼중점이라는 얘기겠죠? 바로 여기요. 이때는 해보면 자유도가 된다는 0.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떤 알파 상태, 베타 상태, 가마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다 같다는 얘기겠죠. 3중점에서는 세 상태가 거시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네. 지우자. 자, 그러면 1, 2 됐고 그 다음에 됐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P와 T가 두 개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방정식이라니?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수 두 개가 있는데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와 T 둘 다 모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특정된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거에 종속적인 거예요. 종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다? 자유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삼중점이 무조건 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순물질은. 그러니까 무조건 삼중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TA, TB, TC 곡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순물질은. 알겠죠? 아까 현승이가 질문했던 걸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네 번째. 그러면 넘버 오브 페이지가 4. 네 가지 상태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저 수식에 보면 마이너스 1.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 4중점, 5중점 이런 건 있다 없다?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압력, 어떤 조건으로도 사중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무엇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2, 자, 이 모든 내용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컴포넌트가 1일 때인데 그럼 컴포넌트가 2보다 클 수 있겠죠? 2보다 클 수 있겠죠? 오! 그럼 이건 누구? 이때부터 누군 거예요? 혼합물이죠. 그럼 혼합물에 대해서도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순물질 역시 혼합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혼합물인데 몰 분율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사실은 이쪽이 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잠시만요. 현승이가 물리공부만 한다고 해서 숙제를 드릴게요. 자, 현승이가 물리공부만 하지 못하도록 화제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